스터디로드 모의고사 해설 2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10월에 보았던 2025학년도 학력평가 기하 부분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접근법 위주로 해설해 보겠습니다. 23번 성분으로 표시된 두 벡터의 합을 구하는 문제군요.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겠죠? 24번 포물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2차 곡선에 대한 간단한 공식이 있죠? 25번 한 변이 2인 정사각형 BCD를 밑면으로 하여 네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은 정사각뿔이 주어져 있네요. AC와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ABC의 넓이를 구하라. 정사각뿔이라서 접근하기 어렵지가 않죠? 각의 정의를 바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직선과 평면 사이의 각도의 정의, 꼭지점 A에서 바닥면에 수선을 내리고요. 바로 정사각형의 중심에 떨어집니다. 그 점과 C를 연결하면 직각의 이 부분이 바로 직선과 평면 사이의 각도 60도군요. 상황이 간단히 정리되었습니다.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이를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방향이 보이죠? 다음 문제 26번입니다. 좌표 공간에 두 점이 주어져 있고 2대1 내분점, 2대1 외분점, 그 다음에 PQ의 중점을 중심으로 하는 구가 있는데 YG 평면과 GX 평면을 모두 접한다고 합니다. 양수 A를 구하라. 우선 P와 Q를 구하죠.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엇갈려서 곱하고 내분의 경우에는 덧셈, 외분의 경우에는 뺄셈. 간단한 공식이죠. 그 다음에 PQ의 중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PQ의 중점까지 바로 계산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YG 평면과 GX 평면을 모두 접한다. 간단히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그림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X축은 직선으로 그대로 그렸고요. YG 평면을 직선으로 그렸습니다. 이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X좌표와 정확히는 X좌표의 절대값이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X좌표의 절대값이다. GX 평면에 접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Y축의 CX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Y좌표의 절대값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식을 상상할 수 있겠고요. 헷갈리지 않는다면 바로 공식을 적용했어도 되는 문제였죠. 27번입니다. 초점이 주어져 있고요. 장축의 길이가 12인 타원이 있네요. 한 초점 F를 중심으로 다른 쪽 초점 F'을 지나는 원 C, Y축과 만나는 점 P, 원과 만나는 또 다른 점 Q, 그 다음에 그 지름이 타원과 만나는 점 R, R에 대해서 R은 PQ를 1대 3으로 내분한다. QR의 길이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타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겠고요. 결국 핵심은 이것이군요. 1대 3으로 내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외적 추론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발견해야 하는 것은 결국 R이 PF의 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F는 지름 PQ의 당연한 중점이고 1대 3으로 내분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R이 중점이 되는 거죠. 1대1 내분점.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은 쉬운 것 같아요. 당연한 중점이 있죠. O가 FF'의 중점입니다. 따라서 P F' 이 삼각형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뭐죠? 놀랍게도 정삼각형이네요. FP의 길이는 반지름 FF'의 길이와 당연히 같고요. 대칭성에 의해서 PF와 PF'의 길이도 같습니다. 정삼각형이라서 상황이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써야 할 건 무엇이죠? R이 타원 위의 점,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10이었다. 그 정보를 마지막으로 쓰면 되겠네요. RF'의 길이의 합이 12입니다.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1대 루트 3이겠죠? 그래서 1에 해당하는 길이, 그게 곧 OR의 길이겠는데요. 방향이 보입니다. 핵심적으로 1대 3으로 내분한다. 그 사실만 해석하면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8번 좌표 공간에 평행한 두 평면이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인 9S. 그런데 9의 중심에서 이루는 거리가 서로 2로 같네요.
알파와 만나 생기는 원 위를 움직이는 P, 베타와 만나 생기는 원 위를 움직이는 Q, POQ를 베타 위로 정사형시켜서 넓이가 최대일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P가 움직이는 원과 Q가 움직이는 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판단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P가 움직이는 원을 정사형시키면 그대로 베타 위에 Q가 움직이는 원 자체가 되는 건데요. 정사형의 넓이가 최대인 상황을 바로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베타 위에 원이 있다고 하면 O가 정사형된 H2가 있겠고요. H1, O, H2가 모두 같은 점에 정사형이 됩니다. Q가 있다면 결국 P가 정사형된 점 P'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란 결국 그러니까 이 원 위에서 넓이가 최대인 상황을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당연하게 예상이 되죠? 직각을 이룰 때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넓이가 최대인 상황이 손쉽게 유추가 되고요. 따라서 그 점을 위로 올려가면 대략 P가 있고요. 그것이 똑같이 정사형된 상황이 있겠고 직각인 위치에 Q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삼각형을 바닥으로 정사형 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정리해서 이와 같이 그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도를 어떻게 구하죠? 루트 13, 루트 13의 이 길이는 2, 2로부터 4 이쪽 반지름의 길이도 쉽게 나오죠. 3루트 2 해서 필요한 길이들을 쉽게 계산해 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직각일 것이기 때문에 루트 34가 얻어질라나요? 그래서 바로 정사형에 대한 공식,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사형 공식으로 각도를 구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OPQ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 선이 바닥면에 평행합니다. 정사형된 빨간색 삼각형에 평행해서 수직, 그러니까 삼수선 정리를 사용한다면 두 삼각형 사이의 각도 세타가 정확히 여기에 표현되는군요. 이 사실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상황이 쉽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사형을 쓰건 삼수선 정리를 쓰건 발견되는 사실을 그때그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29번입니다. 두 초점이 FF'인 쌍곡선이 있고요. 쌍곡선 위에 일사분면의 점 P에 대해서 PF가 한 점근선과 평행하다. PF가 Y축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할 때 OPQ의 넓이를 구하라. 자,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초점이 있고요. 기울기가 양인 점근선에 평행한 걸로 그려봤습니다. 편의상. 이 각도가 직각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림이 잘 맞지 않아 상상은 안 되지만 보통 실전 상황에서는 이런 그림에서도 상황을 적용해 갈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조금 바꿔봤고요. 여기에서 뭔가를 발견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외적 추론의 부분인데 평행하다는 사실을 쓰는 것이 핵심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쌍곡선에 대해서는 중요한 직각삼각형이 있었죠. A, B, 그때 빗변의 길이가 바로 초점의 길이에 해당하는 C, ABC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이 있죠. 그런데 평행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말이죠. 닮음이네요. A 대 B 대 C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하필이면 또 EC네요. 따라서 EA, EB 이 상황이 추론이 됩니다. 이 부분을 찾아내서 발견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인 듯 하고요. 이것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은 자동입니다. 뻔히 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P가 쌍곡선 위의 점입니다. 일정한 거리 차 EB-EA가 다름 아닌 EA다. B가 EA가 얻어지네요. 1대 2대 루트 5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Q와 F'의 길이 QF의 길이와 같죠? 또한 닮음입니다. 직각이고 직각 1대 2대 루트 5가 여전히 성립하겠군요. 20이기 때문에 이 길이 4루트 5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높이에 해당하는 8루트 5의 길이도 바로 알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OPQ의 넓이인데 이 삼각형을 쓴다면 4루트 5의 4
그래서 이 길이가 8이 얻어지겠군요. 넓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주축의 길이나 초점간 거리 자체가 주어져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아니면 문제에서 조건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의심이 많이 드는 상황이었는데요. 역시 기본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직각삼각형 A 대 B 대 C 이것을 찾아서 이용하는 문제였네요. 30번입니다. 좌표 평면에 한 변의 길이 8인 정사각형이 있고요. 이걸 만족하는 점 2가 있다. 해석은 쉽네요. A, B, C, D가 정해져 있으면 A, E도 바로 정해지니까요. 이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E의 위치가 정해지게 되었고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쉽죠? 왜냐하면 중심이 BC의 중점 4입니다. 방금 그려놓은 AE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군요. 정확히 수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AE, AP의 내적이 0 이상이라면 P가 결국 이쪽 반원에 있을 때겠고요. 음수라면 반대쪽 반원에 있을 때의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Q로 바꿔보았습니다. 시점을 바꾸어서 이와 같이 변형을 하면 결국 뭐죠? Q에서 원의 중심을 본다. 그러한 벡터가 QP의 2배. 그러니까 이 상황은 P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상황인 건데 Q에서 중심을 바라보는 벡터가 QP의 2배. Q가 이 정도 있으면 되겠군요. 이 길이 똑같은 상황에서 QP의 2배가 이 벡터가 될 것이니까요. 한편 이 경우에는 P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있는 상황인 건데 3배가 된다. 이 정도 있는 것 같네요. QP의 3배, 1대 2에 해당하는 그런 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1대1, 이쪽 반원을 2배로 늘려서 반원을 상상하면 되고 이쪽에서는 반원을 2분의 3배 늘려서 이와 같은 반원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와 같겠죠? 그래서 Q가 있을 수 있는 위치들이 두 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A, A, Q 내적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내적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최대는 바로 이 상황이겠고요. 반지름이 4니까 4, 4, 8 곱하기 4루트 5 그것이 최대가 되겠고요. 이때는 최소인 경우는 바로 이 경우 여기는 6이겠죠? 4루트 5 곱하기 6에 마이너스 해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최대 최소 위치 상황들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풀이가 길긴 한데 특별한 외적 추론의 어떤 요소들이 존재치 않고 각각의 조건들을 차례차례 해석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내적 추론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듯 합니다. 여기까지 10월 학평 기하 부분을 해설해 보았습니다. 29번 정도가 정리하고 기억해 둘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전체적으로는 단순한 내적 추론의 교과서적인 내용들을 적용하면 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스터디로드 모의고사 해설이었습니다.